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율이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를 기준으로 볼 때요, 우리나라 돈이 평가 절상이 돼서 돈 가치가 크게 올랐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빠지는 장중 변동폭이 30원, 40원 이상 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인데요. 크게 오르내리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큰 흐름을 보면 조금씩 우리나라 돈 가치가 평가 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자,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을 달러와 바꾸는 비율이에요. 그것을 교환 비율에서 한자씩 따서 교환의 환, 비율의 율, 이래서 환율, 영어로는 exchange rate라고 부르는데요. 1달러를 바꿀 때 우리나라 돈이 얼마 필요하냐, 이것이 바로 달러당 원화 환율이거든요. 요게 지금 1,300원까지 떨어졌더랬습니다. 윤석열 탄핵 직후에 1,500원까지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환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죠.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원화 가격이 올라갔다, 평가 절상됐다는 건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1달러당 1,500원 하던 환율이 1달러당 1,300원이 됐다, 이런 얘기는 그동안에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교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돈 1,500원을 줬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1,300원이다 또는 1,400원이다 하면 1,400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1,400원만 주면 1달러를 확보할 수, 교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1달러를 구하는데 종전에는 우리 돈 1,500원을 줘야 했지만 지금은 1,400원만 줘도 1달러를 구한다? 이것은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간 거죠. 우리 돈을 적게 주고도 똑같은 양의 달러를 가져온다. 바로 이 대목에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평가 절상과 환율 가치는 반비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코노미스트도 자꾸 헷갈리니까요. 환율이 오르느냐,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 보지 말고 둘 중 하나, 이를테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 측면에서만 보자. 그러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지금 평가 절상되느냐 절하되느냐, 그것이 지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지금 올라가는 쪽으로, 돈 가치가 상승하는 쪽으로 환율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 경제 별로 좋지도 않은데 우리 돈 가치는 왜 올라갈까요? 원래 그 나라 경제가 잘 되면 그 결과 돈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평가 절상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게 경제학의 기본 환율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돈 가치가 평가 절상이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요인보다는 미국 요인, 특히 트럼프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밤사이에 우리 환율이 크게 요동쳤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돈 가치가 올랐어요. 그런데 왜 올랐느냐? 로이터 통신이라는 곳에서 단독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환율에 관해서는 잘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을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또 사실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환율 시장에 교란이 바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5월 5일 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거기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한국 돈 가치 좀 올려 하고 평가 절상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국제 외환시장,
뭐 서울 외환시장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달러 평가 절상을 대비한 환투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미국이 우리 돈 가치를 올려라고 평가 절상해라고 한 데에 대해서 한국이 반쯤 동의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달러를 가지고 한국 돈을 산 거예요. 달러를 가지고 한국 돈을 사면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많이 사는 쪽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과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선반영을 해서 곧 개입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미리 사자. 달러를 가지고 우리 돈을 사는 그 행태 때문에 갑자기 환율이 크게 요동을 친 것이죠.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때 1390원대로 환율은 떨어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블룸버그 통신은 로이터 통신과 좀 다른 보도를 했어요. 환율은 아직도 본격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등의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원화 절상 폭이 조금 둔해졌습니다. 일부 절상됐던 조금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한 가지 팩터, 지금 세계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오르는 쪽에, 평가 절상되는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자, 이게 적어도 미국은 한국 통화의 평가 절상을 원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은 왜 우리 돈 보고 한국에 대해서 경제도 어려운데 돈 가치를 평가 절상시키라고 요구하느냐? 한마디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좀 줄여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경상거래, 무역거래 등을 하면서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흑자가 미국이 못해서 미국 제조업이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한국이 지나치게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블룸버그가 BIS 통계를 인용한 우리나라 실질 실효 환율 통계, 이거 영상에 한번 올렸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통화 가운데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통화 가치가 떨어져 왔던 통화예요. 그런데 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린 것이 바로 미국에 대해서 경상 흑자를 낸 것이다. 무역 흑자를 낸 것이다. 이제는 이것 좀 줄여라. 그래서 관세 폭탄하고 환율 폭탄에 연계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관세 폭탄 이후에 워싱턴에서 2+2 한미 고위급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관세 얘기하다가 갑자기 베센트 재무장관이 우리 최상목 전 부총리를 향해서 환율 협상 따로 하자. 그렇게 해서 타스크포스 팀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5월 5일 날 언론에 발표도 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초고위층이 밀라노에서 또 만났다 하는 사실이 국제시장에서 환율 발작 현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의 환율 총책임자 차관보가 밀라노를 갔던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왜요? 바로 그 어린이날 즈음에서 아시아개발은행 총회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은행 총회지만 밀라노에서 열렸고, 또 아시아은행이라는 게 아시아개발은행 ADB인데요. 이게 사실 이름이 아시아지 그 모태, 그 지주회사격에 나가는 홀딩 컴퍼니는 바로 세계국제통화기금 IMF입니다. 그러니까 IMF 체제 속에서의 아시아 어떤 통화기금이기 때문에요. 미국도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중국과 경쟁하고 있죠. 아시아 금융시장을 두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미국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최고위층이 이탈리아 밀라노로 왔죠. 그 자리에서 바쁜 일정 속에 한국과 미국이 따로 만났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로이터 통신은 환율 평가 절상 합의를 했다고 그러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어요. 확인해봤자 확인도 안 해줍니다. 근데 만났다는 것만을 놓고 볼 때 미국과 한국 간에 뭔가 환율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방향이 뭐겠느냐. 지금 우리나라 원화를 더 떨어뜨린다? 그것은 한국 정부도 원하지 않아요. 지금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외국 자본이 다 이탈해서 한국에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 지금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외환 위기를 막을 만한 나름의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떨어진다면 외국인 자금이 더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우리 기획재정부 일각에서도 환율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 원화 가치가 좀 평가 절창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이해가 일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제는 생물이기 때문에 내일 환율이 어떻게 될지 이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현재 나타난 거시경제 조건만 놓고 보면 한국의 원화 환율은 조금 더 평가 절상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가 대대적인 무역 적자 감축을 위해서 1985년에 일본과 독일을 상대로 했던 것처럼 프라자 협상을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등에 강요 또는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때마다 환율은 요동이 치겠죠. 그러나 이 환율이 무작정 계속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내려가기 어려울 겁니다. 평가 절상이 되더라도 급속하게 평가 절상이 되어버리면요. 그때는 우리나라 수출의 경쟁력이 뚝 떨어져서 미국에 대한 수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수출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이 급변하면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발작 현상이 올 수가 있어서 경제가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환율이 떨어지는 것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문제지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해서 갑자기 우리 원화가 평가 절상이 되면 정부나 한국은행이 환율시장 개입에 나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요동을 치는 거죠. 떨어졌다가 또 조정을 받고 또 떨어졌다가 조정을 받고 마치 주가가 급등락을 이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무한정 떨어지면 역시 수출 경쟁력 거의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노선은 우리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 그때는 원화 평가 절상되면 안 됩니다. 경제 이론적으로도. 근데 이미 이제 경상수지가 제로가 되거나 적자가 시작되는 선까지 환율을 내려놓으면 우리 돈 가치를 평가 절상시켜 놓으면 그때는 회복할 수 없는 구조적으로 기조적으로 굳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제로 되는 그 시점까지도 너무 늦고 경상수지가 좀 떨어져서 한국 경제에 대외 변수가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 그때쯤 되면 환율은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환율이 앞으로 얼만큼 떨어질 것이냐, 언제까지, 또 언제 이후에 반등할 것이냐는 것은 트럼프와 한국의 어떤 전략적 구상, 거기에다가 두 나라 경제가 갖고 있는 거시경제적 조건, 또 세계 경제 기류, 이런 것이 다 같이 얽매여 있다. 중간에서 변동성은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환율 예측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변동하는 거시경제 지표와 트럼프의 정책을 좀 선제적으로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김대호 박사TV에서는 환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변화, 정책적 변동, 트럼프 마음의 변화 이런 게 오면 그때마다 다소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신속하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